그럼 국민의힘, 여당은 어떨까요? 여당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은 공수처 그 자체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수처는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죠. 과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엉성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 지금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나서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시끄러웠었죠. 하지만 끝내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간 건 공수처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에 애초에 공수처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저께 그 지기현 판사의 판결은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고된 현장이 언제였느냐?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 논란이 일자 코트넷이라고 판사들의 커뮤니티에서 이미 청주지법원장, 부장판사, 대법원, 연구관까지 목소리를 함께 하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그 법원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하면 나중에 상고심, 그러니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고요. 두 번째, 중앙지법이 이미 공수처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내린 게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구속을 열흘 공수처가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열흘 더 하려고 할 때 중앙지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수처법에 네. 검찰이 보안 수사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 공수처법 자체로 따졌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이미 지금 공수처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굉장히 부적절한 게 공수처법을 누가 잘못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잘못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M1 검찰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적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첫 적용이 됐냐 하면 이것을 문제 삼은 피고인, 피의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시간과 날.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인권적인 해석을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면 지금 인권에 초점을 맞춘 결론이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걸 윤 대통령이니까 지기현 판사가 했다?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은요, 오늘 오후에 결국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크게 3가지 중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 감금한 죄입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입니다.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국회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에 끼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의 빌미를 지금 야당은 검찰을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 과정을 보면 공수처가 이 빌미를 오히려 제공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적이 나오거든요.
공수처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네.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공수처 단독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하고 공조본을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수사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체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 부분도 공수처가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내란 혐의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미처 예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법을 만들었던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계엄군을 동원해가지고 내란 이 죄를 발생시킬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수처장을 지금 고발하는 부분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민의힘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지금 오늘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이 비상계엄을 통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지금 하지 말라라는 지금 압박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이라도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 행위를 하면 누가 수사합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적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그런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차원에서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네, 여쭙고 네.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제 없애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 면에만 좀 눈을 감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똑같은 구조로 검찰도 내란죄는 수사기 그 권한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그 부패, 경제 등의 범죄에 직권남용이 들어가고 그걸 경유해서 내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공수처 검찰의 어떤 수사 적법성 논란은 매한 가지인 측면이 있고요. 이 법원에서도 결정문을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너네가 왜 뭘 근거로 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을 하고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신병 인치와 관련한 뭔가 근거 같은 걸 남겼느냐라고 물음표를 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정확히 들여다보면 공수처 물론 수사경쟁 검찰이랑 한 거 맞습니다. 우리한테 이첩하라고 막 요구했던 것도 맞아요.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듣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거든요. 그것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 법률을 만들 때 비교적 단시간에 만들어지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 공수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공히 점검을 해야 될 사안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처음으로 되돌려서 경찰이 지금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걸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을 계속했잖아요. 네. 처음에 공수처가 막 나서고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왜 이첩이 됐습니까? 법에 이첩을 요구를 하면 이첩할 수밖에 없으니까 검찰이 이첩을 한 거 아니에요, 자료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까 그게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이고 네. 그 과정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 누가 그러면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경찰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을 보고 해라고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를 했는데 공수처가 결국에는 자기네가 조명받고 싶으니까 네. 좀 잘난 척하고 싶으니까 이걸 뺏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뭐 검찰이 잘못해 당장에 잘못이 없다 말이 안 되죠. 네.